안녕하세요, 낸입니다. 사전 답사 할 때는 이것저것 탐나는 인형이 많아서 뭐부터 하지?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매장을 돌았었는데 밀판에서 쓴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의욕을 품는 일만 가능한 상태. 중형 인형 기계가 꽤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 인형 상태가 괜찮았어요. 다른 데는 없어서 탐나는 종류들도 꽤 많았습니다. 본 적 없는 것 같은 캐릭터가 있어서 집어봤는데 이렇게 대놓고 툭 놨고요. 같이 간 배움에 늘 진심인 상원이가 뽑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포켓몬 친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기계 안에 잉어킹이더라고요. 잉어킹이 생각보다 들어올리기 쉽지 않은 인형인데다 깊숙이 박혀 있어서 파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가게의 집게임이 그렇게 천하장사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걸 해보기로 했어요. 상원이가 토끼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본 적이 없는 실사에 가까운 토끼 실물에 가까운 토끼라서 집어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집어서 그런지 조금은 끌고 가주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됐죠. 사실 가운데에서는 다 놔버리고 출구통 근처에서는 제대로 짚지도 않는다는 거, 짚는 척도 안 한다는 거, 이 매장 안의 모든 기계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 토끼 밭은, 토끼 굴은 인형 쌓인 높이가 있어서 굴리기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너무 못돼 처먹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만들게 아주 살짝씩 벌려서 놔버리더라고요. 진짜 티 안 나게, 그런데 쏙 빠지게. 쏙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티 안 나게 놔서 그렇지. 근데 여기서 괜한 오기가 생겨서 10,000원을 넣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진짜 참새가 방앗간에 왔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가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10,000원을 넣고 일단 잡아주는 것 같은 구석에서 토끼를 잡아다가 죄다 출구 쪽으로 끌고 오기,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가 들어서요. 출구 근처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출구 근처에선 그냥 대놓고 놓죠. 그래도 누르기는 아직 유효한 기계여서 하나는 성공.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냥 제가 탈탈 털립니다. 뭔가 운이 안 따라주기도 했고 집게 힘이 더럽게 안 좋기도 했어요. 모든 기계들이 집게 방향이 전환되는 모서리에서 인형을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인형이 동선을 방해하게 만들어서 그 다른 인형이 출구통을 향해 가는 것도 막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는 인형이 잡혀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서로 방해해서 아무것도 못 뽑게 만드는, 토끼들 입장에서는 서로 지켜주는 거랄까요? 하지만 어쨌든 교묘하게 들어있는 인형으로 동선을 막게 만들어서 인형이 안 뽑혀나가게 만드는 그런 수작이 있더라고요. 어느새 내 오락실이 불만제로 약간 사막여우 유튜버 같이 다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재미를 추구하는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니겠습니까? 초밥이나 드시죠. 이곳에 가면 테이블 앞에 있는 기계로 앉아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요새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 있는 키오스크 방식인데 요즘 같은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는 꽤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키오스크보다도. 이렇게 생각보다 종류가 아주 많은 초밥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담습니다. 너무 설레요.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잘 보면 이제 더 이상 주문 후 다시 주문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더 이상 주문할 수 없대요. 나중에 주문하라는 이유는 한 번에 최대 4접시까지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기 이제 제가 비칠 저기 보이는 기차가 4량이라서 4접시까지만 싣고 올 수 있어서 4접시로 정해졌습니다. 애초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번에 4접시를 실을 수 있게 기차 크기를 설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테이블에 보통 4명도 앉는데 4접시면 한 개씩 먹으면 땡이니까 적다, 감질난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처럼 계속 주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기차로 오지 않고 직접 갖다주는 라멘 같은 메뉴를 선택하셔서 허기를 달래고 계셔도 좋아요. 여기가 종류가 많아서 고르는데 꽤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보이는 대로 시켰는데 이게 배의 용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메뉴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서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한 리필을 선택한다면 이게 접시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무한 리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한 리필을 선택하시면 약간 더 비싼 접시는 한 접시만 고를 수 있어요. 그 비싼 접시를 반드시 디저트에 쓰시기 바랍니다. 디저트는 비싼 접시가 아닌 게 없어서 무조건 돈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한 접시의 기회는 디저트에 드시는 거를 권합니다. 이게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추가 주문을 했고요. 네, 디저트가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단 한 접시의 기회는 디저트에 쓰시는 게 가성비 최대의 효율을 느끼는 방법이시라는 거. 무한 리필 가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게 웬만한 대식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접시당으로 계산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밥이 실렸네요. 이제 곧 저에게로 올 것입니다. 두근두근. 어서 와줘. 짠. 제가 기차역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순식간에 왔네요. 무턱대고 오케이를 눌렀더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쁜가? 친절하게 다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접시를 다 내린 후에 오케이를 해야 합니다. 승객이 다 내린 후에 탈 사람들 타고 그 후에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요. 다시 와줬네요. 이번에는 침착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오케이. 초밥 자체의 비주얼은 그렇게 영롱하다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 대비 훌륭하고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전초밥집에 가면
초밥보다 초밥이 아닌 것들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초밥을 하나 먹으면 닭꼬치도 하나 먹고 새우튀김도 하나 먹고 이런 식이죠. 이곳은 근데 특별히 완전 튀김 맛집이었어요. 대부분의 초밥집에서 튀김은 말 그대로 사이드로 생각하고 타코야키 같은 것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데 이곳은 바로바로 튀겨서 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모든 게 그렇진 않았지만. 그리고 마침 비 오는 날이라 튀김이 정말 맛있었어요. 웬만한 튀김집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초밥집 사이에서는 튀김짱, 튀김짱에 오를 수 있는 집이랄까? 튀김은 가성비 훌륭해요. 훌륭함의 정도도 뛰어넘었습니다.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튀김 드시다 느끼할 때 초밥 하나씩 드실 분들, 가파스시에 꼭 가보세요. 기차 여행의 기분 전환과 기본 회전초밥의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멘은 뭐 당연히 그 육수를 사서 쓰겠지만 그래도 라멘은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국물이 드시고 싶으시면 우동을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지 않을 땐 그냥 이렇게 사진만 뱅글뱅글 돌지만 손님이 어느 정도 차면 1층 레일은 일반 회전초밥집처럼 사진 뒤에 실물이 졸졸졸 따라 돌아요. 2층은 손님이 주문한 기차가 다니고요. 기분 좋고 재미있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까트포아 가보세요. 까트포아예요. 그럼 다음에 어떤 내용, 어떤 형식, 어떤 템포로 또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낸 오락실은 계속됩니다. 안녕. 또 만나요.